자, 팀토론 여섯 번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팀토론 하면서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죠. 이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이제 5G 이상의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이제는 도시 학교끼리, 농어촌 학교끼리, 또 도시와 농촌 학교끼리 여러 가지 현장감 있는 그러한 팀 운영 혹은 팀 프로젝트를 여러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와 농촌 학교에 재학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텔레 컨퍼런스 혹은 뭐 이제 디지털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컨퍼런스 하면서 서로 어떤 가상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한면에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도시도 그렇고 농어촌도 그렇고요. 학력 인구 감소로 통폐합 소규모학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학교에도 통폐합학교가 여러 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한번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이나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해 갖고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통폐합 소규모학교를 리모델링하여 3일 이상 함께 모여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함께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공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다면 교육 자원도 효율적이게 되면서 교육의 형평성,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학생 수가 많아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잖아요.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교육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젠다를 만들었는데 교육청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필요한 인력과 행정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의했는데, 그렇다면 연계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경북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면 포항의 한 학교, 어촌에 있으면서 포항제철이 근처에 있고 그런 도시학교와 어떤 문경에 혹은 명양에 어떠한 이러한 농어촌 학교가 연결되어 가지고 뭔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또 공동으로 무엇인가 수업을 할 수 있겠죠. 도시와 농어촌 학교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대로 앉아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선 전제 조건이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혹은 어, 그 공동 수업을 한 후죠.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간에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의 결말을 가지고 3일 이상 합숙해서 함께 모여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함께 이제 뭐 강당이든 아니면 교실 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농촌학교 반이 포항의 도시로 가고 또 반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기숙사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리모델링 하니까 함께 이렇게 숙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함께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홈스테이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지역사회나 도시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와 농어촌 학교들이 또 공동으로 수행할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세 가지 이상 제시해 보세요. 너무 장황하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섯 줄 예례로 짧게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이러한 수업과 프로젝트를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충분하게 안내가 되었죠? 그렇죠?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에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40여 곳이고
한명인 학교는 2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학교도 20여 곳에 이르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때 400여 명에 달하던 학생 수는 그동안 급격히 줄어 이제는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신입생이 3명에 그치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올 신입생 수도 3명에 불과하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30여 명에 불과한 고흥의 이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1명에 그치면서 나홀로 입학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전남에서 신입생이 단 1명인 초등학교는 20여 곳, 1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40여 곳에 달합니다. 재학생이 없어 올해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20여 곳에 이릅니다. 누구나가 와가지고 농어촌에서 살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통합학교 운영과 현실적인 귀농 귀촌 유도 등을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5학년 로봇 수업이 한창인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시골 학교인데도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둠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모둠 활동이 어려운 주변 세 학교가 한데 모여 공동 수업을 만든 겁니다. 함라초등학교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다음 성당초등학교, 다음 웅포초등학교. 학생들도 공동 수업이 익숙한 듯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모둠 활동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익산의 함라초와 성당초, 웅포초가 공동 수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학생 수가 줄어 체육대회나 체험활동 등 기본적인 학생 활동마저 어려워지자 새 학교가 힘을 모은 겁니다. 토론이나 모둠 활동 같이 한 학교의 학생 수만으론 진행이 어려웠던 수업들이 학생 수가 확보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모든 학년이 함께 가야 했던 수학여행이나 탐사활동 등도 학년별로 이뤄지면서 내용이 해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서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저녁에는 이제 숙소 들어가서 서로 과자 먹으면서 학교 얘기하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의 이제 서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서로 주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학생 수가 적어 사회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시골 학교의 단점도 극복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동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를 배워갑니다.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 애들은 이렇게 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그래도 소도시로 가는데 그럴 때 친구들 사귈 때 좀 문제가 시골 애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더 재밌어해요. 하나보다는 둘이 나고 둘보다는 열이 나고. 교사들 역시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교육 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찾습니다. 학년 안에서 서로 교수학습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활동이 되게 좋았더라, 이 활동을 했더니 효과가 되게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 혼자잖아요. 학년 담임이 서로 교류하면서 지금 학년에는 어떤 활동이, 그리고 소인수학급에서는 또 이런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어울림학교란 이름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인근의 작은 학교를 묶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란 울타리는 여전해 적극적인 교류에 한계가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학년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유연하지 못해요. 저희가 이제 그 일과 시간에 서로 만나려고 하면 일단 하나는 공문을 보내서 출장을 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지가 못하죠.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선 어울림학교, 협동학교, 두레학교 같이 각기 교육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 학교 통폐합을 막는 대안으로 공동 교육과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농어촌에선 인구 감소로 학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요. 이런 학교들을 폐교하거나 통폐합하는 대신 학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작은 학교 그대로 살리려는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야구와 비슷한 티볼 경기를 하는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학생 수가 적어
두 팀을 만들 수 없었던 문경 호계초등학교와 6km 거리의 점촌 북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데 모여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끼리만 하면은 수가 너무 작아서 게임도 빨리 끝나고 재미가 없는데 새로운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약간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4, 5, 6학년은 호계초로, 1, 2, 3학년은 점촌 북초로 이동해서 체육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 수업을 함께합니다.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체육대회와 학예회 등도 두 학교가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의 질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런 공동 교과제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경상북도에서만 45곳, 정원 60명 미만 학교는 없애거나 통폐합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폐교 위기를 넘긴 학교에 활력이 넘치면서 도시 학생들도 70명 넘게 농촌 학교로 왔습니다.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기는 또 100% 다 되고 하니까. 경상북도는 이처럼 공동 교과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에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의 초등학생은 9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라질 위기를 딛고 활기를 되찾은 작은 학교들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사라져가는 농어촌 학교의 실상을 보고 오셨는데 폐교대 위기에서 되살아나는 곳도 있습니다. 특색 있는 수업을 한다는 입소문이나 오히려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도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어서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쿠키도 만들어 봅니다. 겨울을 주제로 옷을 만들고 패션쇼도 합니다. 서양의 문화인 크리스마스와 저희 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서로 해체시켜 이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경북 칠곡의 지천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용은 알찬데 돈은 받지 않습니다. 바로 옆 대구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했더니 16명이었던 전교생이 63명으로 불었습니다. 찰흙으로 만들기 놀이를 하다가 체스를 두거나 당구를 칩니다. 강원도 춘천의 금병초등학교는 노는 것은 1등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찌드는 것이 싫은 도시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면서 50명도 안 되던 학생 수가 이제는 180명이 됐습니다. 제주 애월의 덕럭분교는 학교 건물을 무지개색으로 칠한 뒤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공동주택까지 만들어 외지인을 유치하면서 17명이었던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학버스나 택시 지원 등 각종 물리적인 지원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시골 학교에서는 각자의 특색을 살려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결승전을 보고 있습니다. 강재현 선수, 노다현 선수, 외교관이 꾸민 서연이는 국제정치를 배우고 싶지만 서연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국제정치를 배울 수 없어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 일반고에 다니는 은비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고급 생명과학을 듣고 싶지만 방과후와 주말을 이용해 다른 학교까지 가야 하는 과도한 학업 부담에 지쳐갑니다. 수학교사가 꾸민 섬마을에 사는 도윤이는 고급 수학 2를 수강하고 싶지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도시까지 갈 수 없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고급 수학 2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수강을 받으려는 교내 학생 수가 적고 가르칠 교사를 배정하는 것도 어려워 훗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그 해답.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오프라인에서 시행되던 공동교육 과정을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향후 도입될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고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탄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스튜디오나 개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은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양방향 화상 수업. 그래서 수업에 참여 중인 교사와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중에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파일을 공유하고 판서와 채팅, 그리고 퀴즈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녹화가 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여 복습할 수 있으니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발언권이나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고 수업 중에 모둠별로 토론방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요청한 토론방 개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고 수업 계획과 학습 자료를 미리 업로드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자료를 불러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기존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학교가 협력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직접 이동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둘째, 대부분 정규 교육 시간이 아닌 방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사 어촌과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인근 학교로의 이동이 불편해 공동교육과정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시공간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지역 학교별 격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묶어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일방적인 동영상 수업 중심에서 실시간 양방향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되어 학생들은 자발적인 수업 참여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소인수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시간 양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꾸로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 토론과 같은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여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복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으로 나의 꿈을 키워주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 나를 위한 두 번째 교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자, 이제 제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출 안내는
기존처럼 여러분 토론 시간을 정하시고 팀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팀 의견 종합하시고 가급적이면 파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형식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밴드 토론 안내 댓글로 파일 업로드를 해 주십시오. 23일 18시까지입니다. 다소 어려우시지만 순발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고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 생활 속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또 안내해주고 또 코칭해주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도 하나의 이제 온라인 프로젝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과 상호 토론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이미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출 일시는 23일 18시까지. 자, 수고하십시오.